하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서면 HSK 강사 박지연입니다. 7월 16일 시험 여러분들 잘 준비하고 계신 거죠? 이번 시간에는 독해 영역을 푸는 꿀팁들을 공부해 보고자 할 텐데요. 먼저 독해 일부분을 푸실 때는 해석에 급급해하지 마시고요. 짝꿍 어휘와 자리 파악을 먼저 하셔서 시간을 절약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독해 이 부분을 푸실 때는 반드시 문장 제일 앞에 오는 표현들을 파악하셔서 나머지 문제를 푸실 때 쉽고 빠르게 푸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독해 일부분을 푸는 꿀팁 첫 번째, 짝꿍 어휘들을 기억하자라는 건데요. 최근 출제 경향이 접속사나 양사를 묻는 문제보다는 어휘의 호응 관계를 묻는 문제가 대거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타이도라는 단어는 추신과 같은 대면하다라는 단어와 혹은 시신, 세심하다라는 단어와 호응 관계를 이뤄서 문제에 출제된 바 있고요. 그리고 质量 해서 얘는 품질이라는 뜻인데 保证质量 해서 품질을 보장한다 라는 뜻으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提高质量 해서 품질을 향상시킨다 라는 이렇게 호응 관계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완성 하면은요. 얘는 완성하다 라는 뜻이 되고 按时完成이라고 해서 제때 완성한다 라는 뜻으로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完成任务라고 해서 얘는 임무를 완성한다 이런 식으로 호응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응 관계 단어들은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보니까 어떤 단어가 보이나요? 그쵸? 얘는 道歉이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道歉은 무슨 뜻이다? 그죠? 사과하다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사과를 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누군가를 향해서 사과를 하겠죠. 그래서 이 단어는 호응 관계 단어가 向이라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누구누구를 향해 라고 해서 向과 호응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千万이라고 해서 절대로 반드시 라는 뜻이 되는데 이 단어는 뒤쪽에 비에라든지 혹은 不要라든지 혹은 要 등과 같은 이런 애들과 호응을 이뤄서 동사 앞에 자주 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丰富라는 뜻이가 되는데요. 얘는 풍부하다라는 형용사로도 많이 쓰이지만 풍부하게 하다라는 동사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뒤쪽에는 어떠한 목적어를 가지냐면 生活라든지 생활을 풍부하게 하다라든지 혹은 경험을 풍부하게 하다라고 해서 经验과 같은 이런 단어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해석에 급급해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가로를 중심으로 앞뒤만 조금 살펴볼게요. 자, 가로를 중심으로 뒤쪽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보인다? 生活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그래서 生活와 같이 호응이 될 수 있는 단어는 뭐였다? 그죠? 丰富라는 단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丰富我们的生活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활을 풍부하게 하다 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가로를 기준으로 앞쪽에 뭐가 보인다? 向이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그래서 向과 호응을 이루는 짝꿍 어휘는 뭐였다? 그쵸? 道歉이었었고요. 그래서 你应该向姐姐道歉이라고 한다면 너는 마땅히 뭐 해야 된다? 언니를 향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 라는 어휘의 호응 관계로서 문제를 풀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가로 뒤에 어떤 단어가 보인다? 그쵸? 비에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비에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와 호응을 이루나요? 짝꿍 단어가 그쵸? 千万이었었네요. 千万别忘了把护照带上. 이 돼서 절대로 잊지 마세요. 뭐를요? 把护照 여권을 챙기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라고 해서 이런 단어, 짝꿍 단어들이 쏙쏙쏙쏙 들어갔네요. 되게 쉽죠? 그쵸? 그래서 이런 짝꿍 어휘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이번에 나온 파고다 HSK 4급 책에 보면은 이런 짝꿍 어휘들이 빈도수에 따라서 이렇게 1위부터 10위까지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 반드시 시험장 가기 전에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독해 일부분 꿀팁 두 번째.
자, 자리 파악이 관건이다라는 건데요. 빈칸의 앞뒤를 살펴서 품사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얘는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푸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가로 뒤쪽에 러, 저, 꾸어가 들어가 있다면 이 가로 자리는 반드시 누구 자리가 된다? 그죠? 동사 자리가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2번은요. 이 구조조사 흰백자 더나 혹은 수량사 뒤쪽에 가로가 쳐져 있다면 이 자리는 그죠? 누구 자리가 된다? 명사 자리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시된 어휘 중에서 명사를 쏙 집어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도부사 뒷자리에 가로가 쳐져 있다면 당연히 이 자리는 누구 자리다? 그죠? 형용사 자리가 될 거죠. 그죠?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냐면 감정동사 자리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我很爱你 이런 식으로 감정동사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출제가 되는 문제들은 보통 수러 앞자리에 가로가 쳐져 있는데 이 자리는 대부분 누구 자리가 되냐면 그죠? 부사 자리가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관련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요. 항반 해서 나오네요. 항반 무슨 뜻인가요? 그죠? 얘는 명사로서 항공편이라는 뜻이 되고요. 그죠? 자, B는요.提前 하면 무슨 뜻이 되나요? 얘는 동사로서 앞당기다 라는 뜻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요. 이 손수변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대부분은 동사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C는 뭐가 되나요? 그렇죠. 危险이라고 해서 얘는 형용사로서 위험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명사, 동사, 형용사가 출제가 되어 있네요. 그럼 자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로를 기준으로 1번 보니까 앞쪽에 뭐가 나와 있다? 10분 해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얘는 뭐다? 그래요. 얘는 非常 혹은 太 등과 같은 뭔가요? 얘는 정도부사가 돼요. 아시겠어요? 많은 학생들이 10분 하면은 10분이라고 해서 시간사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시간사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얘는 非常太,特别 등과 같은 정도부사로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당연히 정도부사 뒷자리니까 누구 자리다? 형용사 자리다. 그리고 그래서 답은 뭐다? C, 危险이 되겠네요. 这十分危险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되게 위험합니다 라는 뜻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형용사만 제시가 되어 있지만 이 자리는 누구 자리도 될 수 있다? 그쵸? 감정동사의 자리도 될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보도록 할게요. 누구가 보이나요? 가로 앞에 그죠? 흰백자 더가 보이네요. 흰백자 더 뒷자리는 반드시 누구 자리가 된다? 그죠? 명사 자리가 된다라는 거. 그럼 제시된 어휘 중에서 명사를 찾아 넣으시면 되는데 이 자리는 A, 명사의 자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왕教授乘坐的航班이라고 해서 왕 교수님이 탑승한 항공편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흰백자 더 뒷자리는 누구 자리다? 명사 자리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어서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 보니까 가로 뒷자리에 뭐가 보인다? 그쵸? 러가 보이네요. 자, 러나 혹은 저나 혹은 꾸어가 붙여져 있다면 이 자리는 누구 자리가 된다? 그죠? 동사 자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제시된 어휘 중에서 동사는 뭐였죠? 손수변이 있는, 그쵸? B가 답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时间提前了1个小时라고 해서 시간이 1시간이 앞당겨졌습니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 있네요. 어때요, 여러분? 자리 파악만으로도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으십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독해 이 부분을 푸는 꿀팁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시간에는 제일 앞에 가는 표현들을 반드시 파악하자라는 겁니다. 자, 제일 앞에 가는 표현들은 시간 표현들, 그리고 단독 전치사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문장 제일 앞에 위치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먼저 앞에 세워두시고 그리고 나머지 두 문장으로 뭐 시간 순서에 따라서 혹은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순서를 배치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주요 시간 표현들에는 어떤 애들이 있냐면 뭐뭐 할 때라는 뜻의 的时候라든지 时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앞쪽에는 그냥 동작들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吃饭的时候 혹은 吃饭时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뭐 하기 이전에 혹은 뭐뭐 한 이후에 라고 해서 以后 혹은 以前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이런 단어들이 보인다면 아 얘네들은 시간 표현이 나와 있구나. 그래서 아 얘네들은 첫 번째 무조건 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해석할 필요 없이 이런 단어들이 보인다면 첫 번째 들어간다라는 거 꿀팁 하나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단독 전치사구들이 있다면, 제시가 되어 있다면 얘네들도 문장 제일 앞에 간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출제가 되는 전치사들은요. 첫 번째, 对于 해서 무엇 무엇에 대해서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按照라고 해서 뭐뭐에 따라, 뭐 시간에 따라, 뭐 이런 순서에 따라 라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随着라고 해서 얘는 뭐뭐함에 따라, 발전됨에 따라, 향상됨에 따라 라는 随着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为了라고 해서 무엇 무엇을 위해 라는 이런 전치사구들이 단독으로 출제가 되어 있다면 얘네들은 반드시 어디 간다? 문장 제일 앞에, 그렇죠? 명사를 달고 주어 앞에 가는 애들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가 보이나요? A 보니까 对于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얘는 뭐였다? 전치사로서 무엇 무엇에 대해 라는 뜻이 되고, 우리 금방 배웠죠? 더 뒤에 나오는 애는 뭐다? 명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对于가 명사를 데리고 단독 전치사구로서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얘는 무조건 해석도 하지 말고 A는 무조건 어디 간다? 제일 앞에 간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 전치사구는 반드시 누구 앞에 위치하나요? 그죠? 주어 앞에 위치해요. 그쵸? 그러면은 B는요? 얘는 뭔가요? 겨우 비로소라고 하는 부사죠. 그럼 주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我们이 나와 있는 C가 주어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C, B 해서 답은 뭐가 되나요? A, C, B가 돼요. 어때요, 여러분? 첫째 문장을 알고 나니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세우는 건 일도 아니죠. 되게 해석 없이도 이렇게 문제를 바로 푸실 수가 있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가는 거 쭈쭈쭈쭈 찾아보니까 뭐가 보인다? 的时候가 보이네요. 그쵸? 的时候는 시간 표현으로서 문장 제일 앞에 간다 그랬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을 살펴볼 텐데 얘는 A에 보니까 与家人 그리고 朋友 해서 뭐 가족과 친구와 상의를 한다라는 특정한 인물이 제시가 되어 있고, C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他们이 나오죠. 그쵸? 대사들이 나오네요. 자, 무조건 구체적인 사람이 먼저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대사들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얘네들도 해석 필요 없이 A에서 C로 가겠네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답은 B, A, C가 되네요. 어때요, 여러분? 되게 쉽게 풀리죠. 그죠? 해석 없이도 이러한 몇 가지 힌트들만 가지고도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가는 문장부터 먼저 파악을 해두시면은 완전 쉽게 풀 수 있으십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짝꿍 어휘는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도라는 단어가 나왔다면 추신이라든지 시신 등과 같은 단어가 호응을 이루고요. 그리고 완성이라는 완성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按时 혹은 또 뭐였다? 任务와 같은 단어들과 호응을 이룬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짝꿍 어휘는요. 파고다 HSK 4급 책에 보시면은 아주 1위부터 10위까지 정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보고 시험장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자리 파악을 먼저 하셔서 품사적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시간을 절약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시겠죠? 각각 자리들 반드시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독해 이 부분을 푸실 때는요. 어떻게? 시간 표현이나 혹은 단독 전치사구는 어디 간다? 문장 제일 앞에 간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시험장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준비한 적중 특강은 여기까지고요. 모두들 HSK 시험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大家再见。